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이번 주 중화권 증시 주요 일정 무엇이 있는지 체크해봐야겠죠. 자, 이번 주에는 경제지표 발표 일정이 좀 많습니다. 우선 8월 8일 수출입 통계 예정되어 있고요. 사실 6월도 별로 안 좋았는데 7월에도 좀 기대감은 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자, 물가지표 CPI, PPI 지수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뭐 조금은 좀 기대치는 낮긴 하지만 이 PPI 지수 부분이 그래도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통화지표도 발표될 예정인데, 자, 이번 주, 뭐 8월 마지막 주까지는 이제 주요 홍콩이라든지 중국 증시 전반적으로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토 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전기차 기업인데요. 이 분기에 판매량이 굉장히 좋았어요. 우선 뭐 조금 뒤쪽에 있었다가 판매량 2만 대, 3만 대 월간으로 계속 넘어서는 숫자를 기록을 했었고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기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이나텔레콤, 유니콤, 차이나모바일 다 이거 뭐죠? 차이나 붙어 있고 이제 텔레콤, 유니콤, 모바일은 통신사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다 줄 이어서 이제 발표될 예정이고 중국의 대표는 3대 국유기업. 이죠. 뭐 통신 국유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 대한 실적도 뭐 전반적으로 AI라든지 통신 관련주들 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알리바바 실적 발표 중요하게 남아있고 SMIC 같은 날 다 발표가 되기 때문에 좀 변동성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다는데, 우선은 뭐 SMIC를 빼고는 나머지는 그래도 예상치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대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제가 지난주에 발표됐던 중국의 7월 PMI 지수를 바탕으로 이번 달 이제 경제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예상을 해본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수출입 통계라든지 물가지표를 PMI 지표를 통해서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제조업 PMI 지표 중에 세부 항목 중에서 수출과 뭐 수입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자 2023년 7월이 좀 계속 더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소폭 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수입 부분에서는 좀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르다라는 점이고요.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반기에도 수출 지표 자체는 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다 같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국 전반적으로 좀 기대하는 부분들은 좀 많이 줄어든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좀 도형이 한번 쭉 삐죽고 나간 게 있죠. 유의미하게 좀 여기 그러니까 이전 달보다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나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출고 가격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반등하고 있다. 경기 확장 국면을 기록을 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 그래도 이런 것들을 미루어 봐서 PPI 지수는 그래도 바닥 찍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점을 이 지표로 통해서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본격적인 주제는 자, 1일 N 정책입니다. 하루에도 몇십 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3-4개 정책, 주요 굵직한 부처에서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지금 투자 심리, 주식시장에서의 투자 심리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인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7월 정치국 회의 이후에 제가 지난주에 7월 정치국 회의에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라고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회의 이후에도 각 주요 부처에서 세부 정책들이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발개위, 재정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자, 여기 보시면 다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다 같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가장 중요한 건 하반기 경제에 안정적으로 회복 추세를 이끌어갈 거야 라고 얘기한 가운데 기업들이 지금 기업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려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밑에서 하방 압력을 끌어올려 주기 위해서 운영 비용을 절감시켜주고 하기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세금 정책, 감세 정책, 수수료 우대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인민은행에서 자, 다양한 통화 정책 도구를 쓰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3분기 안에 8월 남아있고 8월에서 9월 안에 지준율 인하가 좀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더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봤을 땐 그래도 굉장히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
라는 점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좀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했던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의 공안부에서 대도시의 호적 조건 제도를 전면적으로 좀 완화하고 그리고 정착 조건을 개선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중국의 호적 제도는 우리나라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제가 만약에 지방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 왔을 때 뭐 전입신고하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직장을 잡고 뭐 세금을 낸다고 하면 뭐 기존의 서울 시민과 다른 그런 차별화된 조건이라든지 복지 같은 건 없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런 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북경, 상해, 심천, 뭐 광저우 같은 그런 큰 도시에 내 호적 하나만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뭐 여러 가지 고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의료 복지라든지 채용, 뭐 이사,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인데 지방에서 대도시로 온 사람들하고는 좀 차별화가 있어요. 똑같이 같은 회사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호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좀 분명히 차별화되는 부분, 그런 제도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래도 중국에서 개선시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건 되게 굉장히 옛날부터 좀 악습, 뭐 뿌리 깊은 여러 가지 호적제도의 차별화를 조금씩 개선한다라는 건데 이걸 개선함으로써 중국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부동산을 다른 지방 사람들도 그 대도시 호적을 조금 딸 수 있으면 부동산을 조금 더 살 수 있다라든지 그리고 고용이라든지 의료 그리고 결혼이라는 조건에서 뭐 남자든 여자든 대도시에 호적이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막 열쇠 몇 개 갖고 오는 거야 막 이런 느낌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결혼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나중에는 뭐 출산 뭐 이런 것까지도 같이 좀 긍정적인 효과를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전면적으로 생각하고 내놓은 정책이구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중국 출장 갔을 때 택시기사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여기에 뭐 집도 있고 상하이에 오래 살았는데도 아직 호적이 안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맞물려서 그럼 그런 사람들도 이제 호적을 따게 된다면 거기 중국 상해에 뭐 집도 더 살 수 있고 조금 더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것들을 좀 같이 연결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지난주에 썼던 차트인데요. 이번 정치국회의에서 조금 유의미한 단어가 있었다라는 건데 자본시장 활성화, 투자심리 제고라는 표현이 나왔다라는 거죠. 예전에 역대 정치국회의에서는 몇 번 나오지 않았던 이런 자본시장 관련된 언급이 그래도 이번에 좀 굉장히 시장에서는 유의미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본시장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또 나올까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국회 이후에 지난주 8월 4일까지 기준으로 한 2주간 정도의 중국 증시에서 상승률 상위 업종을 좀 살펴보니까 세상에 증권주가 거의 20% 가까이 2주 동안 올랐더라고요. 굉장히 독보적으로 많이 올랐죠. 사실 뭐 이런 정치국회의 발표된 이후에 부동산도 올랐고 뭐 보험, 철강 이런 쪽도 뭐 여러 가지 같이 올랐지만 증권주가 굉장히 독보적이었다라고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자본시장 활성화, 투자심리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이 기대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도 이제 올해 10월부터 증권회사가 결제준비금으로 이제 돈을 쟁여놔야 되는 것들 납부 비율을 16%에서 13%로 인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3% 정도 수준 낮추는 건데요. 아마 시장에는 한 500억 위안 정도의 돈이 조금 더 풀릴 수 있다. 주식시장에 풀릴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좀 기대되는 부분들, 아직 발표된 건 아니지만 인지세 인하라든지 결제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원래 T+1일이잖아요. T+0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우선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바뀔지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계속 시장에서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 봤을 때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이 굉장히 뭐 갑자기 이루어진 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증권주를
투자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시장에서 유의미한 변곡점, 전환점이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항상 같이 보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올랐는데 투자 심리 어떻게 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그래도 좀 이 바닥 찍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끌어올라가긴 해야 돼요. 더 끌어올라가고 옆으로도 계속 유지를 한다면 증시가 조금 더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꼭 지켜봐야 되는 지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중국 증시 관전 포인트는 제가 1일 N개 정책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정책은 이제 뭐 확인도 하고 있고 그런 적극적인 기조는 이미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확인했고 충분하다라는 건데 이제 여기에 맞물려서 어떻다? 자, 숫자가 보여줘야 돼요. 숫자가 엄청 막 세게 반등이 아니더라도 아주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시장에서는 봐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8월 말까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주요 기업 실적이 그래도 시장을 조금 더 상승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주요 기업들이 이제 사실 안 좋으면 안 좋겠죠. 근데 사실 그래도 먼저 발표된 기업들, 굵직한 기업들, CATL이나 귀주모테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융기실리콘 같은 태양광 기업들도 실적이 좀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이제 조금씩 기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투자 심리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투자 심리를 기반으로 이제 각 시장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지, 소비 심리라든지 소비 지표가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하시는 게 필요하다서 지표와 연관해서 심리가 어떻게 발표될지. 그래서 하반기에는 뭐 여행이라든지 그리고 소매 판매 이런 쪽으로도 조금씩 소비 심리가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하면서 이번 주 보이는 차이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 보이는 차이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